병자호란과 홍타이지. 후금의 건국자 누르하치를 계승한 홍타이지는 병자년 4월 11일 황제 즉위식에서 조선 사신들의 3궤 9고들의 겁으로 권위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훼손된 권위를 회복하고 자신이 여진족의 수령에서 새로이 황제로 즉위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조선 침공을 결정하였습니다. 전쟁을 개시한 자도 홍타이지였고 전략을 수립하고 작전을 총괄 지휘한 자도 홍타이지였습니다. 홍타이지는 청나라 병사 22,000명과 동맹관계인 몽골로부터 12,000, 총 34,000의 대규모 원정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전쟁이 결말은 홍타이지가 1월 30일 삼전도에서 인조에게 항복을 받고 급하게 철군하였지만 전쟁 초기 계획은 달랐습니다. 1월 16일 만주로 보낸 서신에 본국에서 큰 일과 긴급한 소식이 있어 사자를 보낸다면 200에서 300명을 파견하라. 사소한 소식은 사람을 파견하여 1월 20일에 만주 통원보에 보내면 여기서 보낸 사람들을 만나 이곳으로 오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의주와 서울 사이의 연락로에 경호할 청군이 없으므로 호위 병력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홍타이지는 인조의 남한산성 농성 기간을 병자년 12월 14일부터 대략 2월 말일까지로 80일 정도로 예상하였지만 47일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홍타이지가 1631년 싸운 명나라 대릉하선 전투는 남한산성 싸움과 상당히 비슷하였습니다. 홍타이지의 친정, 대규모 병력 동원, 홍위포 등 신종 화약무기 투입 등이 공통점이었습니다. 대릉하성 전투에서 홍타이지는 대규모 병력 손실이 예상되는 공성전 대신 성 주위를 봉쇄하고 성 안의 군사들이 나오거나 외부의 구원병에 대해서만 교전에 나선다는 작전을 수립한 것도 공통점이었습니다. 1631년 7월 27일 심양을 출발한 홍타이지는 8월 6일 성을 포위하고 14일 명나라 사령관 조대수에게 항복을 권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조대수는 10월 14일 투항을 결심했으나 내부 반발로 인하여 지연되어 결국 10월 28일에 성을 나왔습니다. 포위한 날로부터 82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1월 16일까지 장기전을 전망하던 홍타이지는 고립무원에 빠진 인조가 정월 3일에 보낸 국서에 답서를 보내지 않았고 12일 인조가 다시 사신을 보냈지만 거부했다가 국서를 접수하고는 답변을 거부하는 자세였습니다. 16일 청의 인굴다이는 최명길 등 사신들에게 인조가 신하를 자청할 뜻이 없으면 앞으로 자신들과 접촉할 생각도 하지 말라며 강경책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7일부터 갑자기 180도 태도를 바꾸어 적극적으로 협상을 걸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 변화에 조선의 인조와 신하들은 확실한 연유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낭패를 본 일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20일에 홍타이지는 새로운 국서를 보내면서 인조의 출성과 척화신 두세 명의 박송이라는 의제를 명확하게 구체화하였고 전쟁을 서둘러 끝내려는 태도로 극적인 태세 전환을 하였습니다. 날이 풀리는 2월경에 강화도를 점령하려는 초기 전략상 목적으로 압록강 연안의 포구에서 상륙용 함정을 건조하려고 지시하였다가 갑자기 바꾸었습니다. 강화도 조선군은 광성진 포구에 전선과 병력을 배치하여 청군이 상륙작전을 펼칠 경우 우월한 수군 전력으로 해상에서 저지한다는 작전이었으나 청군은 1월 22일 작은 배 44척을 수레에 싣고 갑곶 나루에 도착하여 조류가 밀물에서 썰물로 바뀌는 틈을 이용하여 조선 수군의 허를 찔러 작은 배들에 포를 싣고 강화도에 상륙하여 함락시키고 26일 이를 조선 조정에 통보하였습니다. 복림대군을 비롯한 왕족들과 피난한 고위 관료들이 죽거나 포로가 되자 이에 인조는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 출성을 결단하였고 30일 성을 나와 삼전도로 향했습니다. 인조는 내심 과거 여진족들이 송나라의 개봉을 함락시키고 흠종과 휘종 이하 왕족과 관료 수천 명을 포로로 잡아 만주로 연행한 정강이 변 사건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금나라는 송나라 땅에 괴뢰정권 초와 제를 세워 통치를 맡겼고 이후에 몽고 제국은 금나라 영역을
여러 명의 한인 군벌들에게 맡기기도 하였습니다. 홍타이지는 분풀이의 목적인 면박 여친의 전통적인 항복 의식과 같은 절차도 면제하였습니다. 다만 인조의 용포 착용과 산성의 정문인 남문 이용을 금지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정축년 1월 30일 청군은 삼전도에 단을 쌓고 황색 천막을 쳤습니다. 장수와 병사들은 갑옷과 투구를 차려입고 군례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늘어섰고 인조는 쪽색 옷을 입고 남한산성의 서문을 나서 삼전도에 도착하여 3궤9 고드레를 올렸습니다. 절차가 끝난 뒤에 활쏘기와 잔치가 차례로 이어졌고 인조는 세자 및 왕자들과 함께 단상 위의 연석에 앉았습니다. 단상에는 남쪽을 향한 홍타이지를 중심으로 왼쪽 가장 상석에 인조가 앉았고 그 다음에 청의 왕과 제후 3명과 소현세자가 앉았습니다. 오른쪽에는 청의 왕, 제후 4명과 복림대군과 임평대군이 앉았고 잔치를 마친 뒤 강화도에서 사로잡은 조선 군신의 가족들을 돌려주었고 인조와 대신들에게는 선물을 안겼습니다. 조선을 침략한 홍타이지는 1월 17일을 기점으로 극적인 태세 전환을 보인 이유를 청나라의 사서들은 침묵하지만 홍타이지의 조기 귀국과 조선에서의 전쟁 종교를 서두른 이유는 청군 진영에서 천연두 발발로 인한 두려움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1월 16일 청나라 장수 보호토 휘하에서 마마 환자가 발생하였고 이 환자가 홍타이지가 있는 어영 근처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홍타이지의 마음은 갑자기 급해졌고 전쟁 조기 종결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전쟁 종결 이후 홍타이지가 심양에 귀환한 이후에도 한동안은 조선에서 온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였고 2월 8일 도르곤과 함께 심양에 온 소현세자 일행을 처음 접견한 것도 윤 4월 5일이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청태종실록에는 조선에서 장수들의 죄를 논하면서 그 죄목에 천연두와 관련하여 처벌 대상들이 등장합니다. 만주인들은 천연두를 마마로 부르고 있었는데 당시 만주인들은 천연두를 한번 앓은 사람은 다시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면역이 있는 숙신과 그렇지 않은 생신을 명확하게 구별하였습니다. 홍타이지가 자랑하는 업적인 몽골이 차하르부 정복도 몽골이 데칸 릭단이 1634년 천연두에 걸려 사망하면서 얻은 승리였습니다. 당시 유목민들의 30%가 청군에 의해 죽었지만 40%가 천연두에 의해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청나라가 마마로 입은 타격은 3대 황제 순치제가 24살이 젊은 나이에 죽었고 10대 황제 동치제가 18살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청군이 조선 원정에서 마마로 인한 피해를 숨긴 것은 전쟁의 명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묘호란 당시 후금군들은 조선이 자신들에게 여러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 죄를 묻기 위하여 정당한 전쟁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이 조선 침공은 의로운 전쟁이며 자신들은 신의 가호를 받는 군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청태종실록에서는 몽천권우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마마를 극도로 두려워하던 만주인들은 마마를 신의 뜻으로 여겼는데 조선에서 마마의 위협에 직면한 것은 하늘의 은혜와 하늘이 보살핌과 도움을 주장하는 자신들의 의로운 전쟁이라는 구도가 흔들리게 되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